종족의 번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함수가 문제야. 함수가 문제래요. 좀 춥죠? 지금은 히터가 좀 꺼졌나봐요. 자, 추우니까 머리를 잘 굴려봅시다. 자, 이번에 배울 함수는 라이트 함수. 아까 정리는 했었죠, 우리? 자, 라이트는 오른쪽 끝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하는 함수예요. 자, 우리는 여기 이 사이에다가 성명 오정래님의 정래라는 글씨를 추출해서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사이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RI 써줍니다.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아시죠? RI. 왼쪽 위에 4번 아래 있어요. I는 8번 아래 있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은 라이트 나오죠? 요거를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다음처럼 라이트가 불러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 여기 fx 눌러주시고 눌렀어요? 딴 데로 가 그랬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다가 클릭하고 저희 지금 여기에다가 정래라는 이름을 써줄 거잖아요. A4셀에 있는 텍스트를 불러옵니다. A4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 몇 글자를 추출할 건지를 넣어줍니다. 몇 글자? 두 글자. 이 써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정래라는 글씨가 추출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우리는 김봉현의 봉현을 이 오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는하고 라이트 RI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눌러주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텍스트. 자, 추출하고 싶은 글씨는 뭐죠? 김봉현이죠. 그렇죠. A5 맞아요. A5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몇 글자를 추출할 건지. 몇 글자? 두 글자. 2 쓰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봉현이란 이름이 추출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나머지 자동 채우기에서 채워줍니다. 박이슈씨. 그거 안 채우지. 점에다가 정확히 올리셔야 돼요, 선생님. 점에다 아니 드래그를 하라는 게 아니고 클릭하고 점에다 정확히 올리고 드래그. 점에다 올리고 드래그. 자동 채우기 점에다 올리고 드래그. 올리고. 점에다. 자, 그러면은 구자 한번 해봅시다. 그만 집중. 자, 구 할 거예요. 자, 구는 서초구, 마포구, 종로구 여기 주소에 중간에 있는 요 세 글자를 추출을 해서 넣어줄 겁니다. 중간에 껴있는 글자를 추출할 때는 무슨 함수? 미드 함수. 자, F4에다가 클릭하고 는 미드 불러줄게요. MI 쓰면 바로 미드 나와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M이 그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위에 보면 있어요.
자, 미드 나온 거 더블 클릭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해서 창 띄워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텍스트인데 우리 주소에서 요 서초구를 추출을 할 거죠. 그러니까 C4에다가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트 넘버. 어디 몇 번째 글자부터 글자를 추출할 거냐, 몇 번째 지점부터 추출할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띄어쓰기도 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세 글자, 띄어쓰기 네 글자, 서초구에서 다섯 번째부터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5. 자, 그 다음에 몇 글자 추출하는 거예요? 세 글자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3 써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서초구라고 나오죠? 자,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의 점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나머지 값들도 이렇게 추출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구, 남구, 서구 이런 식으로 두 글자인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는 있어. 다섯 번째 글자부터 세 글자를 했을 때 뒤에 띄어쓰기까지 추출이 될 거니까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구가 뭐 네 글자라던가 뭐 미치 올고 이런 거라던가 이러면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식을 좀 더 어렵게 써서 추출을 해야 돼요. 요것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미드 함수를 이제 이런 거보다는 앞쪽에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써놨잖아요. 요 주민등록번호에 뭐 생일만 좀 추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 여자 그 번호만 추출한다던가 이럴 때 좀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 감추기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저희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텍스트 함수 중에 replace라는 함수가 하나 더 배울 거예요. 텍스트 함수 중에 replace. 자, replace는 뭐냐면 문자의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문자로, 다른 텍스트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텍스트, 변환하고 싶은 텍스트. 두 번째는 시작 지점. 세 번째는 바꿀 글자 개수.
그리고 네 번째는 바꿀 글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죠, 인수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있고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바꿔주는데 여기에다가 감사 요렇게 라는 글씨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러면 결과값이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바꿔주는 거니 요거를 감사로 바꿔주는 거니 안 감사세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감사라는 글씨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낼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네 번째 글자에서 세 개의 글씨를 감사로.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만나서 감사워요. 워요는 없어지겠다. 감사요. 만나서 감사요. 세 글자를 요 감사라는 글씨로 바꿔주는 거니까 워도 지워져요. 워도 지워주고. 그러면 한글에서 밑에 바로 빨간 줄 갈 건데. 갈 수 있죠. 엑셀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 사실. 요런 함수가 리플레이스 함수.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는 여기 주민등록번호의 뒤에 있는 요 숫자 부분을 가려주는 문제입니다.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완성작을 봐야 되겠는데 교재 121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감추기 부분에 완성 파일이 거기 있거든요. 650218-1 별별별별별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목표예요. 자, G사에다 클릭하고요. 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불러줍니다. RE 쓰세요. RE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리플레이스라고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x 함수 마법사 클릭해 줄게요.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올드 텍스트. 바꾸고 싶은 텍스트가 어디에 써져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B4에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B4를 클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시작 지점. 바꿀 시작 지점이 몇 번째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부터 지금 바꾸는 거죠? 그래서 9. 두 번째 칸에다 9.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9 썼으면 여기서부터 몇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를 바꾸는 거죠? 뭘로? 별로.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쓰고요. 이 6글자 대신에 넣고 싶은 글자가 뭔지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6개의 별 글자 넣어줄 거죠? 그래서 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써줍니다. 별? 네. 별이 어느 거? 거기 곱하기 별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 대신에 6개의 별 글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네, G5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할게요. 그 다음에 RE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더블 클릭.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해주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올드 텍스트에다가 클릭하고, 자, 이 자리에는 지금 김봉윤님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B5에다가 클릭. B5를 쓰는 게 아니고 B5를 클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에다가 클릭하고 몇 글자? 다시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글자부터 바꿀 거죠. 그래서 9.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글자를. 그래서 6. 그 다음에 new 텍스트에다가 대신할 글자를 뭘로 넣을 건지 별로 넣을 거죠. 그래서 별 6개를 써줍니다. 이때 만약에 선생님 요즘에는 저렇게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로 처리를 하지 않고 공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별 대신에 그냥 쌍따옴표 2개 넣으시면 공백 처리가 됩니다. 요렇게. 선생님들 그냥 별 쓰고 저는 이거 공백 처리 해볼게요. 이러면 확인을 눌렀을 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자를 뒤에다 몇 개 쓰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새로 넣을 텍스트의 글씨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넣고 싶은 텍스트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에서 채우시면 돼요. 클릭하고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아래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별 넣으실 수 있어요.
잘했어. 함수를 잘못 넣었네. 됐나요? 좀 어렵죠, 오늘 하는 거. 따라가니까 재밌네. 재밌죠? 못 따라가면 아니 어려운데. 여기서는 되는데 왜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시트 탭 더하기 눌러서 시트 추가하시고, 아까 쓰신 거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대기해 주시고, 능력평가 그거 할 거거든요. 이렇게 써주실게요. 가운데 병합이 아니니까. 병합이 아니고 그냥 가운데 맞춤을 해야죠.
병합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네? 남자 빨리 보내 이거. 집에서 많이 연습했나 봐. 아니 회사 지금 남자 빨라. 진짜로 무슨 다른 데서 샀지. 에휴. 집에서 노트북 위다가 타자 연습하면 응? 자꾸 뭐 떠가지고 하지를 못하겠더라. 그래도 그냥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저것만 해. 파대 연습만 하겠다. 자, 자, 그러면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용 다 쓰셨죠? 일단 오늘 지금 다시. 자, 지금 배워볼 함수는 엑셀의 꽃 if 함수를 배워볼 겁니다. 너무 많이 써. 너무 많이 쓰는 함수예요. 쓰일 때가 많고 엑셀을 할 줄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요 if 함수를 할 줄 아세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일을 하실 때 필수로 알아야 되는 함수고요. 그만큼 쓰임새가 많지만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배워놓으면 재밌어요. 자, 그러면 if가 어떤 함수인지 먼저 설명을 하자면 if는 조건에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은 x는 1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2라고 썼어. x값이 2야. 그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거짓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요 x에다가 1이라고 썼다? 그러면 true라고 참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함수가 요 if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참의 반환값, 세 번째 거짓에 넣고 싶은 반환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쓰지 않는다면 영어로 true, false라고 써지게 되고요. 그 true, false 대신에 내가 합격, 불합격, 감자, 고구마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사용자가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조건을 이제 if를 하기 전에 저희가 비교 연산자, 조건식을 쓰기 전에 조건식을 쓸 때 우리 같다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도 조건에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 연산자부터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무슨 뜻이죠, 선생님? 같다. 같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요? 비교. 크다. 크다. 자, 다른 말로
초과. 자, 5 초과예요. 그러면 5를 포함해요? 미포함해요? 5미 포함. 뭐 5를 미포함하는 거죠. 5 초과예요. 그러면 5를 넣으면 안 돼. 6부터 시작인 거야. 오케이?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왼쪽이 크다. 크다. 또 그거 붙여서 뭐 얘기해 보세요. 응. 그거나 같다. 그렇지. 그거나 같다. 그걸 붙여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나 같다지. 자, 다른 말로 요게 이상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이상. 자, 5 이상이에요. 그러면 5 포함해요, 미포함해요? 포함. 포함한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크거나 작다. 입이 반대인데 아니,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른 말로 이하. 이하. 그렇죠. 자, 요거는요? 작다. 작다. 다른 말로 비만. 미만. 응. 비만 아니고 미만. 비만은 절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요, 저희 같지 않다라는 뜻은 실제로 식을 쓸 때는 요렇게 쓰이죠. 근데 키보드에 이게 없어서 엑셀에는 같지 않다를 작다 크다를 마주 보게 쓰면 이게 같지 않다가 됩니다. 다르다.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하기 전에. 필기 끝나셨나요, 혹시?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if 함수를 이용해 우리 합격 여부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영어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을 하고 싶대요. 여기 B사에 써져 있는 요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D사에 써줬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D사에다 클릭하고 는 해줄게요. 자, 그리고 if 눌러줍니다. if 9번 아래 I 있어요. F는 저기 중간 자리에 있고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네요. 했나요? 자, 그럼 if 함수 불렀죠? 왼쪽 위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해줄게요. if에다 클릭하는 거예요? 네? if? 여기 아까 눌렀던 거 요거 fx. 아니, 요 if예요, if예요. if if? 여기에다 더블 클릭. 네, 맨 위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요거 fx 눌러주세요.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 창 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조건이 뭐였죠? 85, 무슨 점수가? 영어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죠. 자, 이때 여기 D4에는 이경우님의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이경우님의 영어 점수가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B4 셀에 써져 있죠. 그래서 요거 B4를 클릭을 해줘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80점을 써줍니다. 크다가 거기 알트 위에 있어요. 오른쪽 알트 물음표 주변에 있어요. 크거나 같다 80점. 이걸 식으로 풀었으면 x는 크거나 같다 80점이잖아요. 근데 요 x의 값이 요 영어 점수잖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value if true 참의 값에다가 쓰고 싶은 값을 쓰면 돼요. 우리 참에다가 뭐라고? 80점 이상이면 뭐라고 쓰고 싶대요? 합격이라고 쓰고 싶댔죠. 그게 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합격. 그 다음에 거짓에다가는 뭐라고 쓰고 싶대요? 불합격을 쓰고 싶대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제가 지금 불합격을 쓰려고 넘어가니까 합격 양옆에 쌍따옴표가 생겼는데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는 쌍따옴표를 입혀주는 게 맞아요. 근데 다음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가 아닌 이상은 그냥 무시하고 쓰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했나요? 자, 쉬는 시간 좀 갖고 요거 다시